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수질 환경 파트 제2파트부터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수질 파트는요, 환경공학개론 20문제 중에서 약 6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6문제, 7문제가 출제된 적은 거의 일반적으로 그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많이 나올 경우에는 9문제까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공학 개론 파트 중에서 이 수질 파트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질 오염이라는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요, 큰 어떤 우리가 컨셉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하고, 그 뒤에 차근차근 한 챕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파트를 좀 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수질 오염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가면서 자, 이 파트에서 도대체 무엇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걸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고요. 그 뒤로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질 오염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일반적으로 이 수질 오염은 자, 이렇게 강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강이 있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자? 한강이라고 하십시다. 그냥 한강이라고 할게요. 한강이 있고 여기에 호수가 있어요. 이렇게 호수가 있고, 그죠? 여기에 호수가 있고 이렇게 무슨 댐이 하나 있죠? 우리는 이거를 팔당댐이라고 그래요. 그쵸? 그 다음에 북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 요 놈을 우리는 뭐라 한다? 북한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남쪽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물을 우리는 남한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돼서 팔당호로 들어오고, 이 팔당호에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고요. 이 한강에서 인천 쪽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부지방에서는 이렇게 크게 한강, 서울 시민이 사용하는 물은 거의 대부분 다 여기서 우리는 취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게 출제가 되고 이 파트에서는 어떻게 다뤄야 될 부분인가를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먼저 강 상류로 올라가서 자, 북한강과 남한강 근처에서는요, 뭐가 공장지대보다는 뭐가 많아요? 농경지가 많죠. 축산 쪽, 그쵸?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염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크게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냐면은요, 첫 번째로요, 점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으로 오염원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점 오염원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 어디서? 가정 하수에서 나오는 놈도 점 오염원이고요. 공장 폐수가 나오는 것도 점 오염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특정한 지점에서 어떠한 그 기준값을 가지고 오염원, 수질 쪽으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포인트를 우리는 뭐라 하자? 점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 오염원은요, 가정하수도 있을 거고요, 공장 폐수도 있을 거고, 그쵸? 기타 여러 가지들이 일정 포인트에서 나오는 놈들을 우리는 점 오염원이라고 정의를 함께 하게 됩니다. 자, 비점 오염원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비가 오게 되면요, 도로 위에서 도로 위에 먼지라든지 기타 협작물들, 그리고 유류물질들, 기타 어떤 굉장히 더러운 물질들이 그 휩쓸려서 강우 쪽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강우 유출수라고 해요. 또한 공장지대보다는 벼농사하는 지점, 밭농사, 그런 곳에는 질소와 인을 많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옴으로 인해서 그러한 질소와 인들이 불규칙적으로 논이나 밭에서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일정한 농도가 얼마가 되는지 그럼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불특정 지점에서 우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살포되는 오염원을 우리는 비점 오염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농림에서나 경작수 불특정하게 나오는 놈들을 우리는 비점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요, 이러한 점 오염원들은 어떠한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점점점 오염물질에 미치는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비점 오염원들은 어디요? 불특정하게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놈들은 상당히 오염원들이 하천의 오염부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크게 우리가 이렇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자, 이렇게 점오염원이라든지 비점오염원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호수로 들어가죠, 호수. 우리는 팔당호인데 호수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호수인데, 자, 이러한 호수에서 출제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나누게 되면, 자, 여기서 우리는 성층현상, 그죠? 또는 전도현상.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이러한 그 명칭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부영양화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물론 이 부영양화는 하천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이 부영양화라는 단어는요, 대표적으로 호소수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성층현상이라는 여러분들 뭐예요?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층현상이라는 건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은 몇 도씨에서 가장 무겁습니까? 4도씨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그죠? 그러면 성층현상이라는 건 우리나라는요, 4계절을 가지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봄과 가을의 성층현상이 뚜렷이 나타날까요? 여름과 겨울의 성층현상이 뚜렷이 나타날까요? 예? 자, 여름에는요, 하천의 뭐예요? 표면은 더 어떻게 돼요? 뜨겁고 밑에는 더 차갑게 되겠죠. 겨울은 어떻게 해요? 하천의 표면은 차갑고 밑에는 더 온도가 높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층현상이라는 결국에는 뭐예요? 물의 밀도 차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겠죠.